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북유럽 이제 노르웨이에서 덴마크에서도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 국가 입찰 수주 성공하면서 1년간 공급 예정으로 이제 출시 소식이 나왔죠. 자, 오늘부터 또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 매입이 있는데요. 자, 장중 체결이 지금 6,015주 정도 체결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장중 17만 6,600원대. 양봉으로 5일선 부근 정도 이제 다시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들 좀 살펴봐 드리면요. 이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45포인트 빠져서 0.12,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5,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 정도 빠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환율 자체가 1,400원을 장중에 넘어가기도 했는데, 이 금융당국에서 뭐 한국은행이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장중 구두 개입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의 영향이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펀더멘탈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어떤 진화 속에서 환율이 이제 1,400원대에서 이제 1,373원, 며칠 사이에 거의 50원 정도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4번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 자체는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제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이었는데, 환율의 하락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일단 선물 쪽하고 현물 쪽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들 쪽에서도 들어와서 개인들이 가장 좋은, 보유를 했을 때 가장 뭐 좋은 어떤 수급이죠.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가 들어오는 흐름 속에서 지수의 어떤 반등과 종목의 어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거래소하고 코스닥에서 6천억 넘게 일단 매도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가 26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한 방에 다시 또 2600선 위로 올렸어요. 41포인트 올라서 1.60% 반등세가 나왔고, 코스닥 쪽에서도 2% 넘게 이제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이제 올라온다는 말은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쪽이 많고요. 그 다음 코스피 쪽은 단연히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뭐 현대차, 기아, 요런 쪽의 어떤 지수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보면 거의 압도적으로 오늘은 상승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배 이상 상승 종목이 많은 어떤 지금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강보합권입니다만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ASMR 관련되는 실적 1분기 콜, 그러니까 ASMR이 이제 장비주인데 장비를 납품하는 데가 주로 이제 한국하고 중국 쪽하고 대만 쪽이거든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전공정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HBM 관련되는 소부장 종목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들도 최근에 가장 이제 하락폭이 좀 컸죠. 테슬라의 계속되는 이제 테슬라가 또 23일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 이제 목표가들이 하향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 전기차가 꼭 뭐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결국 그 리튬 가격이나 메탈 가격은 금리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해 들어서는 메탈 가격 자체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이제 좀 메탈 가격이 급락으로 나빠졌던 부분들이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하게 되면 실적단도 이제 레깅이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뭐 그때부터는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도 가장 많이 지금 대부분 종목이 지금 플러스입니다. 그만큼 환율, 외국인, 뭐 금리나 이런 매크로 변수, 그 다음에 이제 실적단 영향 이렇게 봤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까지도 나왔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만 하는 윗꼬리 연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안타까운 어떤 이제 캔들들이 나타나서 17만 원의 어떤 이제 흐름들도 좀 쉽게 이렇게 못 올리는 어떤 흐름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봉상으로 3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갭이 떠서 시작을 해서 아직 18만원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장중에는 양봉으로 일단 이 거래가 들어오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장중에 17만 7천원대, 18만원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한 3% 일단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 정도 부근이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조금 흘러내렸다가 지금 이제 5일선을 잡아채는 어떤 이 흐름의 캔들이 지금 형성이 지금 되고 있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기는 이제 5일선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바로 이제 자사주 그 매입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중 신청이 5만 주가 이제 들어와 있고 체결은 이제 6,000주대에서 지금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윗단에 뭐 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18만원 밑단에서는 영향을 뭐 계속 미치는 어떤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 이제 10월달 이후에 올해 1월달까지 90% 정도 주가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이 합병 관련되는 수급 이슈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5% 빠져서 18만원 구간에서 3개월 정도 옆으로 지금 플랫형으로 하면서 좁은 어떤 흐름에서 이제 추세가 계속 이제 등락을 하는 모습을 파라볼릭 시그널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일봉상에서도 추세가 하락 흐름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 주봉상에서는 지금 1월 달에 이제 주봉상의 추세 전환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3개월 정도 연속으로 지금 하락 추세의 흐름이고요. 월봉상에서는 지금 작년 12월 달에 추세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5개월째 지금 이제 추세 전환으로 상방으로 진행 중입니다만 주가가 24만원대 구간에서 엄봉 맞고 3개월 정도는 옆으로 지금 플랫형으로 가는 어떤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살펴보시게 되면 그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초기에 이제 유럽에서 특히 이제 북구 쪽 뭐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요런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점유율이 빨리 올라갔던 어떤 굉장히 친숙한 이제 국가들이죠.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덴마크의 국가 이제 입찰 관련해서 단독으로 이분의 그 계약을 따냈습니다. 1년 동안에 이제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유통 채널을 형성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베타 관련되는 개념이 있어서 그 램시마 이제 IB에서 제형을 이제 바꾸어서 이제 바이오 베타 개념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베타의 어떤 개념이 없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신약으로 이제 임상을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았던 어떤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피하 주사형, 그러니까 SC 제형이 정맥 주사 제형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베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바이오 신약이니까 3, 4배. 그리고 이제 좀 그 IB 제형보다는 SC 제형이 들어가는 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SC 제형이 이제 신약이든 베타의 개념이든 바이오시밀러보다는 매출 확대라든지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 개선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내년에 실적단에서 그 58% 어떤 성장 동력원의 아주 중요한 어떤 흐름들로 해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아직도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쪽에서 진펜트라의 어떤 판매, 유럽에서 램시마 SC의 성장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펀더멘털 체크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램시마 SC의 어떤 실제 처방 사례를 확보해서 의사 및 환자 대상의 어떤 제품 선호도를 높이고, 의료 현장에서 수집된 처방 데이터, 이게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덴마크뿐만 아니라 이 북구 유럽, 뭐 노르웨이라든지 뭐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덴마크도 뭐 거기 인접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직판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인력들도 좀 확충하는, 그리고 북유럽 이제 지역 단에는 인접 구간 학술 교류가 이제 긴밀하게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학회에서 계속된 어떤 이제 발표라든지
이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수주 확대가 계속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출시된 진펜트라가 이 PBM 관련되는 부분 메이저급에서 이제 계약을 완료해서, 유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성과가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의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3개월 정도의 이 바닥권에서 변화를 이제 모색하는 흐름들이 어느 국면에 나오느냐. 3월달, 4월달에 이제 진펜트라의 출시,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5월달에 이제 1분기 실적 이후에는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본격적인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의 어떤 국면에서 한 25만원권, 30만원의 어떤 장기 이 흐름들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볼 수 있는데, 1월달 분위기 보면 뭐 금방 갈 것 같았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옆으로 가격 조정과 더불어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원봉의 시가들을 빨리빨리 이제 제끼는 흐름이 거래량과 더불어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가 이렇게 수반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회사가 좀 전향적으로 지금 자사주 매입과 제대로 된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단순히 좀 매출만 증가한다면서 시장의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재무적인 어떤 활동들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걸 통해서도 ROE가 바뀌어지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도 시장 성장을 할 수 있음을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시장 친화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 바닥권 탈피에 대한 기대감은 뭐 여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